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벤처 황제 박정희.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김용삼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편집장,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예. 저 남한 산성이 뒤에 보이는데요. 예. 저 역사적으로 좀 뭐 깊은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치욕의 현장이죠. 예.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기억하기조차 예. 창피하고 힘든 음. 치욕의 현장인데, 예. 그 우리가 흔히 예. 뭐 후금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 예. 이 후금의 군대가 예. 쳐들어와가지고 예. 그 우리 그 인조 임금이 저 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포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포위가 됐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해서 지금 요 송파구 예. 그 삼전동 예.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서 항복하는 의례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왕조실록을 보면 삼배구고두려라 그래서 예. 세 번 머리를 왕이 이마에 피가 나도록 예. 세 번 머리를 찍고 예. 그리고 9번 적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 항복의 의례를 합니다. 예. 뭐 결국은 그때 이미 조선은 망했다고 봐야죠. 예.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3 내지 5%의 이 양반들이 예. 95%의 이 쌍놈들을 아주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이런 체제였으니까. 일반 국민들을 그렇게 빨아먹은 거지, 흡혈귀처럼. 예. 그렇죠. 예. 예. 뭐 국민들이 뭐 굳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싸울 힘도 없고 예. 뭐 싸워봤자 뭐 양반 좋은 일만 해주고 뭐.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는 이 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후금군이 쳐들어올 때, 예.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예. 이 후금군은 다 아시다시피 그 여진족의 후예들이에요. 예. 여진족은 조선시대에 아주 뭐 조선에다가 그냥 뭐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나라 족속이었는데, 형님은 조선을 형님으로 모셨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누르하치라는 아주 탁월한 리더를 만나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해서 아주 막 며칠 만에 박살을 내고, 아니 얼마나 빨리 이 그 후금군이 쳐들어왔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그 뉴스를 가지고 뛰어온 파발마보다 더 빨리 예. 와가지고 왕이 강화도로 피난하는 그 피난로를 차단해버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농성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 왜 망했을까? 뭐 우리가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맨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음풍농월이나 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죠. 뭐 신화 읊고 뭐 한신화 쓰고 뭐 무슨 뭐 총칼을 다루는 이 무인들은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막 계속 남침 뭐 위협을 가하고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묘지에 가가지고 그 아웅산에서 이 게릴라들이 그 시점을 잘못 눌러가지고 대통령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먼저 눌러가지고 대통령을 간신히 살고 우리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몇십 명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19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도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현충문 폭파 사건. 이게 6월 25일 날이면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현충문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죠. 그때를 노리고 이 북한 게릴라 부대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현충문 안에 원격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터트리는 그 폭탄을 장치를 하다가 장치를 하는 와중에 조작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사흘 전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테스트하던 게릴라 한 명이 거기서 폭살해서 죽고 나머지 2명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사살을 했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끝없이 이제 그 도발이 자행이 되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고 좀 예. 우리가 뭐 조만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큰 사건이 일어날 걸로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예. NLL이에요. 서해. 예. 예. 서해 NLL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서부터 끝없이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아. 왜 그쪽에서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우리의 해군력보다 북한의 해군력이 월등히 앞서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6턴으로 막고. 예. 그런데 아니 6턴으로 막든 뭘로 막든 배라도 타고 나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저놈들은 그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예. 오사 코마라고 하는 그 유도탄 고속정을 들여다가 그 오사 코마 유도탄 고속정을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뭐 유도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 밀리는 거죠. 아. 박정희 대통령은 예. 너희들 국가를 위해서 죽어다오 예.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엄중한 이 위기를 막으려면은 결국 우리도 미사일로 무장한 배를 가지고 얘네들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예. 그 미사일을 탑재한 배를 갖다가 싸우도록 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서해를 다 뺏기게 생겼는데 예.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방위성금을 냅니다. 아, 예. 그래서 학생들이 낸 그 돈으로 예. 저 마산에 있는 코리아 타쿠마라는 회사에서 예. 고속정을 건조를 해요. 그게 학생호인가요? 그 이름이 학생호입니다. 아, 학생들이 낸 학생들의 방위성금, 뭐 예. 선생님들의 방위성금 이걸 예. 내 가지고 학생호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실어야 되잖아요. 예. 그 우리가 미사일을 실려고 하니까 뭐 미국이 안 팔아요. 예. 혹시라도 우리가 예. 침략 북한을 쳐들어갈까 봐.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군데로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한 결과 예. 그 당시에 프랑스가요 예. 에어버스라는 그 여객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예. 여객기를 개발을 했는데 예. 이 여객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여객기를 아무데도 안 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고 예. 그리고 이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예. 우리 한국이 예. 우리 에어버스 여객기를 사주면 우리가 이 미사일을 팔 의향이 있다. 예. 그래가지고 협상이 돼서 자기의 신복인 김종필을 프랑스로 보내서 예. 에어버스 여객기를 도입을 합니다. 아, 그 예. 도입 계약을 맺고 그 조건으로 프랑스가 개발한 앱조세 함대함 미사일을 우리가 사가지고 옵니다. 예. 예. 그 함대함 미사일을 학생호 거기다가 얹어서 예. 그걸 몰고 서해로 나가가지고 아. 그래서 이 그 서해에 예. 침략을 막아내고 이 침략해오는 놈들을 전부 격퇴를 시켜버려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예. 이걸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지금 그 경쟁 기업이 막 예. 막강한 물량과 그죠. 막 자금력.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있을 때 여기 가서 너희들 몸으로 때워.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그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예. 아니 그러면 뭐 이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즐겁게 살자고 뭐 일하는 건데. 그럴 때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하든 예. 뭐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예. 뭐 직원들의 어떤 뭐 성금을 걷든 뭐가 됐든 예. 이걸 끌어내 가지고 예. 여기도 아. 그 물량에 맞설 수 있는 예. 나름대로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예.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아.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사람들을 내보내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직원들의 예. 그 역량을 그 예. 자발적으로 끌어낸 거네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 예. 만약에 그 당시 우리가 그 학생호에다가 그 앱조세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예.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서해 다 무너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피로 지킨 이 NLL을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평양 가가지고 85kg를 내줬다고 하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이 우리는 NLL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선포한 뭐 엄청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예. 거기까지 너희들 저 한국배 들어오면 이거 침략이야 이 지랄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예. 저렇게 되면 우리 서해 5도 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백령도에 있는 우리 병사들 그 포로 되는 거죠.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이 NLL 부근에서 큰 대형 사고가 저는 터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복하려고 해도 우리 국군들을 보복 못하게 아마 막을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들이 조만간에 아마 저는 벌어진다고 보는데 이 NLL을 지키기 위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략 이거는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이용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의 어떤 그야말로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지만 제가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 대사 주한미 대사 불러다 놓고 야 우리가 북한을 치려고 하는데 이틀이면 평양 접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뻥도 치고 왜냐면 그때 보니까 월남전을 한창 하고 있을 때니까 전쟁이 여기서 또 일어나면 미국은 힘들지 않습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 할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뻥을 치니까는 이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좀 계시라고 1억 불 무상 원조를 또 군사 원조를 또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군이 북상할까봐 놀래가지고 한국군에 공급하던 유류를 50%를 절반 정도를 그냥 그 공급 제한을 걸어버리고 한국군을 감시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상대방한테도 어마어마하게 그 공포 뭐 주변 협력사라든 이런 데 신뢰감이 줬다는 거죠. 사실. 그럼요. 그 1968년에 김신조 일당 그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저 휴전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그 서울까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신조가 그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사살되거나 이러고 또 뭐 한 명인가는 또 못 잡아가지고 또 한 명 올라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김신조가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수다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큰 충격을 받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현역 군인일 때 그 청와대 일대를 경비하는 그 경비단에 그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때문에 이제 그날 그 위기를 이제 모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이 공산당 이 새끼들 말이야 어디 감히 청와대를 쳐들어와 자식들 막 이래가지고 그걸 큰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본인이 그 당시에 공수 그 여단장이 되잖아요. 그때 그 공수부대에서 제일 체력이 뛰어나고 이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그 몇백 명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평양 침투 훈련. 그래가지고 자, 이 정도면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이 특공대를 평양으로 보내서 김일성 목을 따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준비 다 하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미군들에게 일이 그 정보가 사건이 그러니까 뭐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 당시에 미국은 어찌됐든 이 휴전선이 전 세계를 지키는 이게 분단선이기 때문에 이 분단선이 공산군이 쳐내려와도 안 되지만 우리가 쳐올라가도 안 되는 선으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은 또 미군이 또 뭐 개입을 해서 도와주고 문제되니까 소련이 들어오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양쪽의 그런 어떤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아주 유유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의 국익을 취하는 그런 작전을 많이 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지금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방위산업 개발 예.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은 예. 그 미사일 우리 개발해야 되니까 예. 그 미국에다가 야 우리 뭐 저기 미사일 좀 뭐 기술 좀 뭐 달라 해가지고 2천만 불의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초기 계약금으로 180만 불 주고 예. 우리 기술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 기초 연구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보니까는 이 미국 애들이 보안이 엉망이고 그냥 설계도도 아무 때나 갖다 놓고 뭐 그러니까 퇴근할 때마다 그냥 설계도 하고 뭐 각종 서적들 다 호텔로 들고 가가지고 호텔에다가 복사기 갖다 놓고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쭉 짜맞춰 보니까는 야 굳이 미국에 돈 안 줘도 되겠네 싶으니까는 야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러고 취소해가지고 뭐 돈 안 주고 미국의 미사일 기술 그대로 들고 온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주 뭐 비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막 그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보면 예. 그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예.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 요즘에 이제 리더십에서 중요한 거는 예. 어느 한 리더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그 리더가 하고 싶은 일을 예. 뒷받침해주는 예. 이 노력을 팔로워십이라고 하는데 그죠, 예.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리더 한 사람의 그 역량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리더 역할은 한 20%, 팔로워 역할은 한 80%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니 리더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않으면 꽝이지. 그럼 네 혼자나 이러면은 이제 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예. 이 80% 되는 이 팔로워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 이 사람들을 예. 분기시켜서 예. 본인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같이 뛰게 만들었다는 게 예. 이 리더의 정말 훌륭한 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 뭐 리더야 뭐 훌륭하고 뛰어나요. 예.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이 직원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가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가 예. 처음에는 이제 뭐 고객을 감동시켜라. 예. 그래서 고객 감동 경영이라는 게 아.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외부 고객도 고객이지만 예. 내부 고객, 다시 말하면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 내부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또 나왔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이런 뭐 내부 고객 만족 경영 이런 게 나오기도 수십 년 전에 예. 이미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지금 박정희의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 박정희의 여벌굴 이제 이 책은 이제 일반 서점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는 뭐 자기를 비판했던 그 남도구 교수를 갖다가 저 경제부총리로 뭐 앉히고 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뭐 한두 건이 아니더만요. 예. 자기 정적을 갖다가 이제 자기 편을 만들고 또 그 5.16을 뭐 쿠데타 이렇게 했다고 막 그 욕을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아이고 물건도 시원찮은 양반이 뭐 하고 농담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게 어지간한 그 배짱이나 이런 포용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의 반대편에 섰다가 이제 뭐 군에서도 좀 불우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정강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강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영화배우 도금봉 씨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뭐 황정순 뭐 이런 시대 그 도금봉 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 위에서 이제 쿠데타군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정강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혁명에 성공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반혁명군으로 몰려서 군에서도 이제 쫓겨나고 그랬는데 불우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입원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치료비를 대줍니다. 자기를 제압하러 온 그 혁명군의 장군한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을 안 따를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잠들어 있던 국민들의 혼을 일깨워서 그죠, 예. 발전에 동참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이제 새마을운동을 꼽는데 예.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도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참 그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포퓰리즘이라든지 예. 그냥 뭐 무슨 보편적 복지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그죠. 실적 안 나오면은 뭐 시멘트 한 톨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첫 해 시멘트 뭐 500부대, 철근 1톤씩을 각 마을마다 이제 그 배분을 해요. 36,000개 마을인가 그랬습니다. 주고서 이제 그 공공 사업을 위해서 써라 해가지고 줬는데 그 마을에 뛰어난 리더가 있는 데서는 이걸 다 가지고 이거 하다가 모자라니까 자기네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 가지고 더 보태서 뭐 엄청난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런 뭐 리더가 없는 마을이라거나 서로 막 이제 싸우고 막 반목하고 이런 데는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다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이제 한 포트씩 나눠 갖고 그걸로 뭐 땡쳤어요. 또 어떤 데서는 뭐 아이고 그것도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멘트를 정부에서 갖다 준 대로 그냥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비도 맞고 이래가지고 다 굳어서 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저 시멘트하고 철근을 내준 다음에 청와대에서 감사반을 만들어서 36,000개 마을을 다 가지고 몇십 회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가지고 뭐 어디다 쓰고 뭐 했고 뭐 리더십은 어쩌고 막 쫙 해가지고 정말 잘했어. 잘한 마을은 뭐 자린 마을, 뭐 어떤 데는 뭐 자조 마을, 어떤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여기는 기초 마을 그래가지고 그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던 데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18,000개의 마을은 그 다음에 1원 한 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잘한 데만 이제 몰아서 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도 저 마을 저 봤지 열심히 하면 너희들한테도 또 기회가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뛰게 만든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막 그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막 발전소를 짓고 막 하면서 이제 도시 지역은 전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지역에 전기를 집어넣는데 뭐 전기를 뭐 서로 뭐 우리 마을부터 넣어달라고 좀 난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체 그 모든 청탁이나 이걸 다 배제하고 새마을운동 성과 그 평가서가 있잖아요. 그 성과 평가서를 갖다 놓고 새마을운동을 잘한 마을서부터 우선적으로 전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일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일을 안 하면 손해네요. 안 하면 이제 뭐 정부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마을에다가는 막 대통령 표창해가지고 막 어느 마을이 이게 왕조로 치면은 임금님의 표창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창을 하면은 반드시 부상이 따라갑니다. 그죠, 돈이. 그리고 막 이런 막 표창장 뭐 이거 완전히 막 마을의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국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잘하는 마을 따라가자. 이런 운동이 막 여러 가지 벌어지면서 우리도 그럼 잘 살아보자 하는 막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같은 무엇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일깨워서 국가가 원하는 의도된 목표로 끌고 가는 이런 이 일을 하는 아주 정말 탁월한 리더였다. 야,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 사장님들 벤처기업이나 지금 기업의 사장님들은 이거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우리 사장님들 이 박정희의 옆 얼굴, 사람을 사랑하는 대통령 박정희의 옆 얼굴 좀 사셔가지고 꼭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다뤄가지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 초창기에 우리가 86불이었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처음 들었을 때. 1961년에 82달러 1인당. 82달러 이거 그뭐 말이 좋아 그거지. 뭐 거지가 지금 3만 불 시대로 지금 들어왔으면 그건 뭐 얼마나 커진 겁니까? 이거는 꼭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 기업이 성공하려면은 박정희 대통령 했던 그대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서점에 있으니까 꼭 사보시면 되고, 이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여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자주국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기도 만들고 했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이 초심을 잃어가지고, 이 변심하고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좋았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욕심에 맞춰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또 이게 여기다 적어놓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이 자주국방을 했는지 그런 재밌는 내용들 많이 핵개발 뭐 비사도 있고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무기 개발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죠. 그 방법이 쓰여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된다. 전 세계에다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 마이 셰이머 교수, 미어 셰이머 교수님이 쓴 책을 이충근 박사님이 이제 그 번역을 하신 건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패권 전쟁, 중국한테 아예 선전포고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소련을 막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돈 받아가지고 경제 개발하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미국한테 돈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죠. 중국에 붙어버렸어요. 우리가 중국에 붙어버려가지고 미국의 적이 되는 길을 지금 걷고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죠. 그러나 그 영리가 순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좀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한 무너지는 나라 아닙니다. 하여튼 요 강대국의 국제정치의 비극, 요거 꼭 사보십시오.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충근 박사님 옮기신 책이니까 이거 꼭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서점에 있습니다. 요 책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진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 편에 붙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6개월 안에 해체하겠다. 뭐 처음에 그렇게 막 다짐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1년 8개월 동안 지금 해체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해체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은 진짜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 두 명의 거인이 만들어 놓은 정말 이 경관 체제, 설계해 놓은 그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해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해체당하는 지금 사태가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눈물 나고요, 진짜로 박정희 대통령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박정희 여벌굴 이 책 좀 국민 여러분 꼭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막 국민을 춤추게 하는 대통령이었고 뭐 우리가 의도된 목표가 있는데 의도된 목표까지 우리 국민들이 막 가기 싫어하고 그러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밀어도 안 가면은 막 발길로 걷어차서라도 어쨌든 의도된 목표까지 가서 모든 국민들이 다 정말 동반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으라고 뭐 국가적으로도 노력했고 대통령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알기에 다 그 리더십에 그 동참을 해서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로켓처럼 치솟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이 국가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국민을 화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쌍욕이 나오게 만들고 정말 돌팔매질을 막 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되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예. 국정 지표 중에 예. 뭐?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예. 아니 뭐 내가 언제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무슨 돈을 받으면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예. 왜? 돈 주면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다 내역 밝혀 뭐 하고 뭐 네, 그 어디로 나와 뭐 안 나오면 뭐 제재가 하고 뭐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받아야 되고 뭐 해야 예.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뭐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그냥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 가지고 퍼주기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천부적인 인권을 하나씩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이게 합치면 나중에는 전체주의, 예. 조지 오웰의 무슨 1984년 같은 예.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예.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되고요. 박정희의 국민을 춤추게 하는, 직원을 춤추게 하는 그런 리더십, 예. 문재인 정부의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이런 미치광이 이건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망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국민들한테 희망을 나눠주고 직업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준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사람한테 분노를 나눠주고 있어요. 살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